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이제 100살을 넘겼지요.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오래 살면 무엇이 보이느냐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진실이 하나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만약 사람이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괴로움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알람 소리에 놀라 깨어나지 않아도 되는 날,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지 않아도 되는 날, 그저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는 날을 꿈꿉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생 일을 하며 살다가 언젠가 은퇴를 하면 드디어 편안한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정년을 받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료들과 악수를 나누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처음 2달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점심을 먹고는 낮잠도 실컷 잤습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으니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지? 그 질문이 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 속에서 포탄이 떨어질 때 느끼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너무 바쁘면 지치고 너무 한가하면 무너집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시간이 많아지면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바로 할 일이 없다는 고통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년을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돈이 부족한 사람도 있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가 너무 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텔레비전을 켜고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나는 한때 사회적으로 꽤 중요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회의가 열리면 그들이 결정해야 했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화가 점점 줄어들고 약속도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서 묘한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이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깊이 흔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흔히 노년의 문제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100년 넘게 살며 깨달은 것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있어도 하루 종일 텅 빈 거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삶이라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형벌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라는 감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사람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어떤 모습이 될 것 같습니까? 텅 빈 방처럼 조용한 시간입니까? 아니면 작은 빛이 켜져 있는 방입니까? 나이가 들면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방향까지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은
달리기를 멈추는 시기일지 모르지만 어디로 걸어갈지는 여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100년 넘게 살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은 자동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루를 채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노년은 감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노년은 가장 자유로운 계절이 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운 것이 병이라고 말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합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며 수많은 노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니 진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몸의 약함이 아니라 마음의 빈자리였습니다. 몸은 조금 약해져도 사람은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어버리면 하루가 길어지고 밤이 더 길어집니다. 나는 오래전에 한 제자를 떠올립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능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도 자주 앉았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이름은 꽤 무게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를 찾았고 회의가 시작되면 그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일정이 많았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그가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매우 기뻐 보였습니다. 이제는 늦잠도 자고 여행도 마음껏 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를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예전의 빛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식당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그는 갑자기 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합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짧았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 말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대부분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낸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녁이 되고 괜히 마음이 답답해져서 아내에게 짜증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도 필요했고 사회에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나는 그 제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일을 그만두는 순간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와는 다른 삶을 선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화려한 직책도 없었고 많은 돈을 벌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퇴를 한 뒤 그는 조용히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책을 읽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면 손을 흔들며 또 와달라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같은 은퇴를 맞이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간이 남아돌아 마음이 무거워졌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일을 시작하며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받기만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건넬 것이 있을 때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책 한 권,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그래서 노년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세상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남기며 살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 바쁘게 달렸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느라 마음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 대신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남은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하루는 길어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이유라도 발견하게 되면 사람의 눈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신합니다. 노년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집안이 갑자기 넓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나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집안이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들리던 작은 소리들이 사라지고 밥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가 되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학생들이 있었고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삶이 조용해집니다. 처음에는 그 침묵이 마치 벌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누군가 나를 찾아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약속이 없는 날이 이어지면 내가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랜 시간을 지나며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책임도 많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지쳐서 잠이 들기 바쁩니다. 그 속도 속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삶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느려짐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혼자 식당에 들어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둘이나 셋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하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오고 집에서는 아이가 부르고 약속 시간이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소리들이 줄어듭니다. 그 대신 아주 조용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깥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무엇인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 창문을 스치는 바람의 느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나 자신과 가까워지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평생 여러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의 동료로, 친구로 살아갑니다. 그 이름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이름들이 하나씩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질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질문이 삶의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자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 늘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모임이 없는 날이면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혼자 천천히 걸어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고 했지만 결국 시도해 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시간에 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 순간 그 시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여유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유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조금 더 깊이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 말은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마음이 스스로 문을 닫는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몸은 조금 느려질 수 있습니다. 기억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면 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받아들이는 일로만 채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나 드라마를 봅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들을 하루 종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다 보면 마음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며
살았습니다. 일을 하며 글을 쓰고 판단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을 놓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몇 줄의 글을 씁니다. 하루 동안 느낀 생각을 적거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글 속에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지나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단지 종이에 글자를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온 시간을 이해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나이가 꽤 들었을 때부터 작은 화분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면 아주 사소한 일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게 꽤 깊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른 줄기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내 손길이 닿은 작은 식물은 다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돌보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글이든 그림이든 작은 화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마음을 기울이는 동안 사람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나는 그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동안 의욕을 잃었던 사람들이 작은 일을 시작하며 다시 웃기 시작하는 모습을 말입니다. 또 하나 내가 자주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걷는 일입니다. 나는 지금도 가능하면 매일 밖으로 나가 천천히 걷습니다. 젊었을 때의 걸음과는 다릅니다. 속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 속에서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발을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 듭니다. 집안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마음도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걷다가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이 조금씩 사라지기도 합니다. 나는 어느 날 마음이 복잡할 때 밖으로 나가 한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작은 오해로 누군가와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이어지는 동안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애쓰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람은 몸이 움직일 때 마음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배움을 놓지 않는 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질 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굳어지지 않습니다. 속도는 느려질지 몰라도 삶의 흐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삶을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해야 할 일보다 생각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여러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를 떠올립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간 기회를 떠올리며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앞으로 갈 길이 길어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지나온 길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삶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생각으로 선택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선택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그만큼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간 일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가족과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이 너무 바빠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했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후회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늦게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작은 변화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안부를 묻는 전화라도 좋고 짧은 메시지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며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줄이기도 합니다. 그 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로 끝났습니다.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같은 평범한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이 몇 달 이어지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닫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먼저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용기가 관계를 다시 움직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과거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지나온 기억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후회와 자책 속에서만 바라보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라 이야기라고 말입니다. 시험지라면 틀린 답이 중요하지만 이야기라면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답을 쓰며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 장면을 지나며 살아왔습니다. 웃었던 날도 있었고 실수했던 날도 있었고 누군가를 붙잡지 못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바라보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부족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 또한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 속에서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